안녕하십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x, y의 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 b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여라는 문제입니다. 대소 관계는요, 두 개의 a와 b의 차를 이용해서 대소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의 값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b의 값은요, 자, 우리는 sin y, sin y가 똑같이 있는 게 없네요. 근데 우리는 x가 똑같이 있으므로 자, 한번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a는요, x sin y 더하기 y sin x 빼기 x cosine x. 자, 요거는 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빼주는 것이므로 분배 법칙을 한다면 마이너스 y의 cosine y가 되겠네요. 자, 요거의 값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똑같은 x끼리 한번 묶어본다면 x로 묶어낸다면요, sin y 마이너스 cosine x입니다. sin y 마이너스 cosine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끼리 똑같이 한번 묶어본다면요, sin x 마이너스 cosine y네요. sin x 마이너스 cosine y가 되겠습니다. 자, a-b의 값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는 a, b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있는 여기 괄호 안쪽에 있는 요거의 부호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xy 범위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값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0에서 선생님이 4분의 파이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2분의 파이 정도까지의 사인과 코사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그래프는요, 0일 때 0이고요, 90도일 때 2분의 파이, 90도일 때 1이 돼서 사인은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가 사인 그래프입니다. 사인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코사인은요, 여기의 값이 90도일 때 1로 시작하는 여기 1. 그래서 코사인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의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는 코사인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값, 여기를 우리는 4분의 파이라고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x, y의 크기가 자 4분의 파이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여기 그래프에서 y의 값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 있는 코사인의 값이 여기에 있는 사인의 값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sin y, 사인의 값과 코사인의 값을 비교했을 때 코사인의 값이 요 범위 내에서는 자 xy의 범위 내에서는 코사인의 값이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거의 값이 사인의 값보다 크므로 여기의 값은 우리는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사인 값보다 코사인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코사인의 값이 사인의 값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뒤의 값이 더 크므로 여기도 음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x랑 y는요, 어차피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자, 이 값도 음수이고요, 여기에 있는 값도 음수입니다. 따라서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되어서 음수끼리 더했을 때 우리는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a-b가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으로 인해서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 b의 대소 관계는요, 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0에서 4분의 파이의 사이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양수냐 음수냐를 파악을 해서 대소 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87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우리는 이 함수의 성질을 봤더니 4씩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기가 4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4씩 반복되는 그 와중에 그 4 안에서 1씩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2분의 1씩 반복될 수도 있고요. 확실히 주기가 4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는 4씩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삼각 함수에서 주기를 찾아서 그 주기를 몇 번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4식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기를 구하는 식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앞에 있는 x에 있는 개수, 앞에 있는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주기에서. 그러면 1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사인의 주기는요 2파이죠. 거기에서 나누기 2분의 파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는 1분의 2파이가 되어서요 이렇게 요 두 개 곱해서 분모에 적고요 요거 두 개 곱해서 분자에 적는 우리가 번분수의 계산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미리 이렇게 약분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이 번분수의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건 1분의 4의 값이 4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1번의 fx의 주기는요 4라는 주기가 되어서 그냥 4식 반복이 된다는 내용을 만족해 버리네요. 자,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은요 원래의 주기가 2파이죠. 자, 번분수 계산을 위해 선생님이 1분의 2파이로 한번 적어볼게요. 원래의 주기가 2파이인데 2분의 3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2분의 3파이로 나누면요 자, 여기도 파이끼리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럼 요거는요 이렇게 번분수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번의 주기는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씩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우리가 4가 반복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3분의 4를 어떤 k배를 했을 때 우리 4가 나온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3분의 4를 자 k가 3이라고 생각한다면요. 3번만 반복을 하면 우리는 4라는 게 4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4씩 반복된다는 조건을 우리는 만족하는 함수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2번도 만족하는 함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주기만 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주기만 다 구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나머지 값들은 다 비슷하게 계산하는 거니까 자 4번 정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정도에서의 주기는요 원래는 코사인도 주기는 2파이죠. 원래 주기는 2파인데 자 원래 여기서 개수는요 x의 개수는 3분의 8파이네요. 3분의 8파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자, 이렇게 또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본분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번의 주기는요 4분의 3씩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4분의 3을 계속 여러 번 k번 반복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4칸씩 반복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임의의 값을 곱해서 우리는 저렇게 4식 반복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87번의 정답은 자,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두 개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나머지 값들도 충분히 주기를 찾을 수 있으므로 그때 어떤 k 값을 곱해서 우리는 4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에 있는 k 값을 한번 확인해 주고 가겠습니다. 여기 k의 값은 여기서 실수의 값은 우리가 분수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k의 값들은 바로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자연수. 왜냐하면 이 3분의 4라는 게 몇 번 반복이 됐을 때 우리는 4식 반복이 되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k 값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카운트 해야 되므로 k의 값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떤 자연수를 곱하더라도 우리는 4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는 자연수고요. 나머지 값들은 꼭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69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함수 fx가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때 우리는 f의 2분의 1의 값을 구하라는 내용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a, b, c, d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a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를 하죠. 그럼 이거의 값은 우리는 원래 사인의 그래프가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위아래 값에서 지금 얼마만큼 평이동된 값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식으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식으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최대값이 지금 5이고 최소값이 1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최대값을 찾는 식은요. 최대값은요. 어떻게 붙냐면 절대값 a에서 여기에 플러스 자 a가 양수라서 절대값을 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공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더하기 d 했는 값이랑 그 다음에 최소값은 1입니다. 여기에 1의 값은요. 절대값 a에서 마이너스 앞에 한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d 한 값이 바로
1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A와 D의 값이 구해집니다. 아니면 우리는 요 5와 1의 값을 우리는 뭐 밑으로 조금 내렸을 때 적절하게 내렸을 때 우리가 어디가 바로 최대 최소가 절대값이 똑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값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식을 해서 정확하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5와 1의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3이 되겠네요. 요 3이라는 값은요. 평행이동된 요 D라는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두 개 더해서 그러면 A 값이 사라지고요. 나누기 2 해버리면요. 바로 D의 값이 나와버리죠. 따라서 D의 값이 3이 됩니다. D의 값이 3이 된다면요. 얘는 원래의 최대값이 2였던 것이 위로 3칸 평행이동해서 5가 된 거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A의 값도 나옵니다. A의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2와 마이너스 2라는 최대 최소의 값에서 위로 3칸 평행이동된 값이겠습니다. 그러면 A와 D는 구해졌고요. A와 D는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여기 B의 값은요. X 앞에의 개수는 우리는 주기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사인 그래프이므로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인데요. 거기에서 X의 개수인 B의 절대값으로 나눈다면요. 거기서 주기가 나타내시는데 이 그래프에서 주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기를 찾는 방법은 나와 있는 값으로 우리는 주기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여기서 시작하면서 되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값에서 한 주기, 사인의 한 주기는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는 게 한 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주기. 만약에 주기를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게 한 주기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인의 주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정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정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는 걸 한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때의 값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므로 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주기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있는 값도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 1이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한번 이렇게 가는 게 사인에서는 그 한 주기에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게 바로 사인의 주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사인의 주기의 절반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길이를 한번 봤더니 여기서는 구간이 3이 되겠네요. 3. 그러면 사인 한 주기의 절반에 해당된다면 사인의 그 주기는요 바로 6이 돼야 되겠죠. 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기가 6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는요. B는 여기서 우리가 양수라고 하기 때문에 B를 바로 적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B는 바로 6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6분의 2파이가 되어서 자 약분을 하면요. B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B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한 주기의 절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만 선생님이 확인 한번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여기 살짝 그리겠습니다. 사인의 그래프죠.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오죠. 자 여기서 이만큼이 우리는 2파이라는 것을 원래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최대값에서 최소값까지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전체 주기의 절반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전체 주기의 절반이라는 걸. 그럼 우리가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 주기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주기는 여기서부터 2까지고요. 그거의 딱 절반인 이게 주기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바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이 이렇게 한 번 움직이는 게 바로 전체 2파이의 주기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주기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 반틈의 주기가 3이므로 한 번의 주기는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B를 3분의 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꼭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는 A라는 값과 B라는 값과 D라는 값을 찾아냈습니다. C라는 값은요. 평행이동된 값으로 찾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평행이동된 값보다 마지막 값은요. C의 값은 대입을 해서 구해보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럼 나머지 구한값들 한번 적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라는 값은요. A는 2이고요. 2 사인 자 B라는 값은 3분의 파이가 나왔습니다. 3분의 파이에 x 플러스 c 그리고 D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대입을 해서 하나의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값 중에 하나의 값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함수 그래프 위의 점 중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점이 하나 보이네요.
네, 1,5를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x 자리에 1, y에 5를 대입하면요. 네, 대입을 해볼게요. 5는 네, 2 사인. 자, 여기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에 여기는 1 더하기 c가 되고요. 네,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자, 먼저 3을 이렇게 넘기면요. 2는 2 사인 3분의 파이에 1 더하기 c가 되고요. 네, 여기에 약분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에 1 플러스 c라는 값이 네, 1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사인의 어떤 값이 네, 1이 되어야 됩니다. 이 c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이 되는 사인의 값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 범위에 해당되는 c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쌤이 여기 그래프를 살짝 그려놨는데 1이 되는 값은 바로 2분의 파이일 때 바로 1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2파이를 했는 한 주기가 2파이니까요. 그러면 2분의 5파이일 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먼저 2분의 파이일 때 먼저 요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2분의 파이일 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파이 1 플러스 c의 값이 바로 2분의 파이일 때로 한다면요. 이렇게 요거는 약분이 되고요. 그럼 1 플러스 c는요. 여기서 넘어가면요. 2분의 3이 되고요. 따라서 여기 값에서 c는요. 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c가 2분의 1이라면 여기에 값에 해당되는 c의 범위에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c는 2분의 1이 맞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도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fx가 a, b, c, d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2분의 1을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이 대입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는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a, b, c, d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줬고 마지막 대입은 여러분들의 숙제로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97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함수가 gx가 바로 fx를 이렇게 변형한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있는 함수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를 x 대신에 x-b가 들어가 있네요.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죠. 네, 평행이동. 그리고 우리는 여기 a가 앞에 곱해져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봤더니 우리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서 앞에 a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말은요. 위아래 최대 최소값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x라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a배 축소나 확대했을 때 g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형을 시켜야 되는 fx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점을 몇 개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의 그래프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0,0이라는 것에서 자, 위로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인 그래프랑 비슷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기를 한번 봤더니 자,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우리가 주기의 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값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값도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최대값까지가 4라고 나와 있다면요. 요거에서 우리는 요거의 2배인 값이 바로 8인 값이 한 반 주기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기는 fx의 주기는 16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를 노란색 점으로 선생님이 찍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따라가는 이게 g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gx의 그래프는 우리는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랑 유사하게 생겼는데 우리는 여기 빨간색 점, 선생님이 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점과 똑같이 뭔가 평행이동된 함수라면 바로 여기에 있는 노란색 점에서는 네, 요 점이 되겠네요. 자, 요 점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 fx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때 g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6과 마이너스 6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평행이동되고 된 함수를 봤더니 최대값이 2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에서 2로 최대값이 이렇게 줄였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최대값이 3분의 1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a의 값은 여기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a의 값은요.
6에서 3분의 1 축소가 되어서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행이동된 값만 정확하게 보면 될 수 있는데, 자, 평행이동된 값은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두 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 두 점을 체크한 이유는 자 4,6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도 9,2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라는 4라는 점에서 여기 x라는 여기 9라는 점으로 오른쪽으로 5칸 평행이동하게 되면 자 여기서 함수가 여기 위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래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a가 우리는 3분의 1배를 해버려서 이렇게 밑으로 줄어들어서 2라는 값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4에서 9라는 x좌표가 평행 이동이 되었죠. x축 방향으로 5칸,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b라는 값이 바로 5만큼 평행 이동되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A, B를 찾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A와 B의 합을 구하라는 내용이네요. 그럼 이거는 3분의 15가 되고요. 3분의 15 더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